안녕하세요. LA 정교스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하락장에서 테슬라 투자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폭등할 땐 이미 늦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의도된 주식시장 붕괴에 대해 한번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급락은 멈춰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던 그 흐름이요. 이제 멈춰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마서부터 볼까요? 0.90 빠졌습니다. 뭐 의미 없는 숫자죠. 빠져도 0.90, 1%, 뭐 올라도 1%, 뭐 0.58, 이렇게 오르는 거죠. 자, 그리고 애플 1.59%. 요즘 이 박스를 보게 되면요. 마소가 좀 더 쪼그라들고 애플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도 1.92%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많이 빠졌죠. 어제 가장 많이 빠졌고, 그리고 3일 전에도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이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 0.72 빠졌고요. 어제 올랐으니까 또 오늘 조정 나오고, 구글도 0.88입니다. 그리고 메타가 0.36 빠졌고요. 자, 뭐 테슬라도 0.30인데 뭐 큰 의미 없습니다. 테슬라도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떨어져 내려가다가 또 반등하면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워낙 그 나스닥이 힘이 좋았고, 특히 이제 M7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취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부터 빠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 주식이 이렇게 쭉 빠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요, 이만큼이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특별히 악재가 없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악재랄 게 없거든요. 트럼프가 하고 있는 뭐 관세 정책이랄지, 사실 트럼프가 이제 구조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두려움이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야, 이럴 때 빠졌을 때서 사모아야지, 막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죠. 자,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방향이 완전 전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면서 시장을 이제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작은 주식들도 오른 게 있고 내린 게 있고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일관성 있는 시장이 아니었다. 결국은 뭐 인플레이션이랄지 또 경기 침체랄지 이런 것에 강할 만한 그런 주식들이 조금 더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스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동 보고서 굉장히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히요,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뭐 염려, 우려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unemployment rate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4.1%가 나왔어요. 자, 실업률이 기억하십니까? 지난달에 4%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4.1%면요, 뭐 그냥 살짝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업률이 오를 수 있는 거는 4%, 4.1%. 이게 이제 그 연방 정부의 이제 그 머스크가 도지로 있으면서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했지 않습니까? 대략 지금까지 한 1만 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고되겠지만 1만 명 정도니까, 자, 그 정도가 이제 여기 좀 가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려한 것보다는요, 훨씬 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반적인 노동시장이랄지 전체 경제가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뭐 4.1%면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잡이 추가된 거 보니까 15만 1000개가 뉴 잡이 추가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16만 개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그거보다는 예측치보다는 낮았지만 1월 달에 12만 5천 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나았습니다. 12만 5천 개보다 15만 1000개. 더 이 1월 달보다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실업률은 살짝 올라갔는데 새로운 잡은 오히려 또 늘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 이제 흐름에서 보면 우리 왼쪽 편에 보면 이 그래프 보시면 핑크빛으로 하나 됐죠. 오늘 잡 리포트가
이게 few surprises in February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큰 그런 놀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포감을 만약에 이 소위 노동시장이 뭔가 붕괴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실업자 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다 이러면요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 4.3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4.1%면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자꾸 시장에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아직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오늘 해석이 된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제롬 파월의 입장이 오늘 그 한 컨퍼런스에서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스피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뭐 다들 예상한 듯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자, 일단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연준이 wait to see how President Donald Trump's aggressive policy action play라고 합니다. 그 지금 그 연준이는 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잖아요. 관세 아주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쟁도 빠르게 움직이죠. 뭐 끊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정책들을 펼쳐 나간다. 그리고 도지를 통해서 뭐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요. 일단 정책적 빠른 움직임 때문에 결국은 흐름들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들이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주가의 흐름이랄지 또 금리의 흐름이랄지 돈의 흐름이랄지 뭐 지금 이 어떤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준은 지켜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서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옛날에 했던 얘기죠. 근데 사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 발언이 처음 이렇게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 별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뭐 트럼프라고 우리는 바뀔 거 없다. 우리는 연준의 그 일들, 연준의 어떤 미션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물가 안정, 그리고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인데 성장률을 안정시키는 거. 그래서 일단 서둘 필요가 없고 well positioned to wait for greater clar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뭔가 뚜렷한 것들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물가 내려가는 것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트럼프는요, 연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연준이 지금 이 트럼프가 재미난 거는 연준 의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쪼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일기 때는요, 뒤에서 대놓고 연준 의장 보고 금리 빨리 내리라면서 눈치 주고 윽박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 제롬 파월도요, 처음 초창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임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분도 굉장히 쫄아가지고 있었거든요. 겁먹고. 그래서 뒤에서 막 푸시하면 막 내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달라졌는데 연준 의장도 달라진 거예요. 연준 의장도 이미 연준 의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공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트럼프가 윽박지르건 관심이 없는데 트럼프도 조용해요. 트럼프도 지금 현재 연준 의장 쪼는 거 봤나요? 얘기 안 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요. 일기 때 같으면 벌써 얘기를 했을 거예요. 빨리 내려라고, 당장 내리라고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계속 짚어봐드린 거 있죠. 트럼프는 그러면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은 10년물 금리하고 오일 가격인 거예요. 오일 가격 계속 기름 가격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이에요. 기름 가격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지금 실제로 정말 많이 내렸거든요. 아마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게 몇 개월 지나면요.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 되니까 물가 내려갈 거고. 그리고 또 10년물 금리 잡고 있잖아요. 10년물 금리가 내려가야 결국은 그게 이 부동산도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굳이 연준을 터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연준은 물가 내려가면 결국은 금리 내릴 거니까 오일을 가지고 계속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그만두기 하죠. 뭐 재정 적자 줄이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트럼프도 길게 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재무장관도요, 스콧 박스의 CNBC에 나와가지고, 자,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스콧 베센, 이 재무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방향을 잡고 가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가 살짝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연준 의장 우리 입장 봤죠? 그리고 재무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 둘을 융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또 미국의 경제 상황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지금 뭔가 우리가 그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던 맨 위에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를 물려받았지 않았습니까? 물려받았는데 이 정부가 뭔가 조금씩 이제 굴러가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죠. look, 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There's going to be a natural adjustment. We move away from a public spending to private spending이라고 합니다. 자, 뭔 소린가 싶은데, 자, 뭔가 public spending, 이게 공적인 이 소위 말해서 스펜딩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스펜딩으로 넘어가고 있다 얘기합니다. 뭔가 모호할 듯 알 듯 말 듯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달라진 것은 이제 정부 주도의 재정 지출에서 개인 소위 기업과 개인들의 소비 지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재 변화인데 실제로 지금 피부로 못 느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가도 좀 요동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market, the economy have just become hooked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 시장 있죠. 이 시장과 경제가 뭔가 완전히 묶여 있었다는 거죠. 뭐에 묶여 있었냐? 이 정부의 지출에 마치 중독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살리는 데서 정부가 돈 풀어서 살렸다는 얘기고 경제도 이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GDP가 오르고 이 GDP라는 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기차 보조금 이런 정책들 할지 인프라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다 GDP 성장률로 잡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 이 소위 주식 시장과 이 경제 우리 미국의 경제 성장도 전부 다 자꾸 정부가 소비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부양되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중독돼 있다는 거죠. 근데 there's going to be a detox period라고 합니다. 자, 디톡스 이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이거 지금 중독된 거는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정부에서 돈을 푸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는 개인과 기업들이 돈을 쓰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비용 줄이고 개인들이 또 기업들이 하게 되면 이들이 투자해서 성장하면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고 또 재투자하게 되고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Tariffs are one-time price adjustment라고 합니다. 자, 지금 관세라고 하는 거, 야, 이게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거 아니냐? 관세라는 거, one-time price adjustment, 한 번 가격 조절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25% 올리고 15% 올리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한 번 정도 업되는 거지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pushing back against the idea that tariffs fuel continue inf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사람들이 관세 한 번씩 각 나라마다 올리는 것이 뭔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원타임 프라이스 어저스먼트라는 거죠. 한 번 점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여기서 빚도 갚을 수 있고 뭔가 비용이 적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뭔가 계속 오를 것처럼 시장이 또 언론들이 호도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꼭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이 바른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안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막 격동하잖아요. 언론들이 막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막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다 이러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원타임이니까 좀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장은 인내가 원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주가가 조금만 내리면 인내가 없잖아요. 내리면 계속 내려가면 점점 더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열심히 운동하라고 그리고 열심히 직장 가서 현금 채굴하고 그 돈을 모았다가 또 떨어진 주식을 또 사 모으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운동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계속 주가 창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뭐가 돼? 좀비가 돼, 좀비가. 여러분, 그냥 거의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그 디톡스가 필요한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면 되는데 좀 편안하게 접근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주가는 흘러내렸다가 또 올라요. 흘러내리잖아요. 또 오르거든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태연하게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내 돈이 삭제된 것 같다 그러는데 다 올라요, 여러분. 그냥 또다시 오를 때는 V자로 쫙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정부 주도의 산업에서 이제 개인 기업과 개인들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또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센트가 뭔가 아쉬운 얘기를 하죠.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administration was not getting much credit.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점수를 좀 못 받는 것 같다. 크레딧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릴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냐면은 cost have fallen since Trump inauguration.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가격이 뭔 소리인가요? 가격은 오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Oil prices, mortgage rates. 자, 이거 지금 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오일을 떨어뜨리고 있다. 모기지가 내려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재무장관이 지금 오늘 컨펌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이거를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이걸 파악하고서 이거 지금 지표가 계속 내려가는데 계속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2부 영상 때는 항상 선물 시장하고 오일 10년물 금리 비교드리잖아요. 근데 이 오일이 내려간다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오일이 결국은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오일을 내리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는 거 의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려가요. 근데 왜 그래요? 결국 이 10년물 금리 내려가야 몰기지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지금 몰기지가 내려가니까 부동산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 계시면 모르겠죠. 근데 미국에서 이게 느껴지거든요. 벌써 몰기지가 이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연동돼가 내려가니까 벌써 이제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기지 신청이 20%나 더 늘어났어요. 지금 그 흐름들이 나타나는. 근데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이 내려가니까 피부에 안 와닿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일기 때 같았으면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왜 다 드러나니까.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오일 떨어지고 있고 몰기지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은요. 결국은 자산시장이 전체적으로 결국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장이 또 급등할 때는 늦어요. 또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공포 가지고 있을 때 한 주씩, 두 주씩 계속 모아두세요. 이삭줄기 하듯이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또 급등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또 데나이브스가 또 지금 현재 각 방송국들로부터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 CNBC에서 이 데나이브스를 또 초대해서요. 지금 현재 쟁점들, 지금 현재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가를 둘러싸고 있는 거.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또 데나이브스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뭐라고 얘기하냐? This sell-off is an opportunity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주구장창 하는 얘기죠. 자, 지금 지금 테슬라를 내던지고 있는 사람들, 자, 지금 주식시장이 막 내던지고 떠나는 분위기죠. 특히 이제 그 나스닥 쪽에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중에 또 테슬라가 더 두드러지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 건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opportunity, 이거는 줍줍 기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렴해졌는데 안 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요, 안 사도 돼요. 지금 제가 줍줍하라는 건요,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또 돈 생기면 사고, 또 월급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조금씩 사 모으는 거지. 돈 없는데 사라고 하는 얘기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buy and hold 하면서, 이게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회란 말은요, 결국은 이거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가서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화창한 봄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this sell-off is an opportunity. 그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면은 뭔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렇게 투자하면 못해요, 여러분. 떨어지는 날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데 올라갔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못 버티면요, 장기 투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100달러대에 그 지나본 사람들은요, 104달러, 105달러, 그때도 사모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이러다가 또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나이브스도 방송국에 나와서 This sell-up is an opportunity. 야, 지금 이렇게 환매하는 거 정말 기회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years from now, this is going to be a generational opportunity.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지나서 몇 년만 지나보라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지나서 지금을 보면 This is going to be a generational opportunity. 이거는 정말 인생에 주어지는 인생 기회라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몇 년 지나서 보게 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이 주식을 보게 되면요. 못 견디죠. 특히 이제 한국 주식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면 내 돈이 삭제됐다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혼자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리고 이상하게 또 이제 부정적인 것만 채널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유튜버 이런 쪽만 찾아다니다 보면 다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에 다 무너질 거라고 했던 사람들 그 외쳤던 그 유튜버들 보니까 지금 완전 그 거꾸로 갔잖아요. 그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또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기업을 봤으면요.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오르락 내리락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나이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야, 지금 2, 3년 뒤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봤을 때 This is going to be a generation opportunity. 그때 땅을 치고 할 거라는 거죠.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건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그게 안 보인다라는 게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하락장에서는요. 그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기회라는 게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미들이 나가 떨어져 나가고 정말 제법 많이 나가 떨어지고 나면 결국 개미만 떨궈지고 그때 기관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미친 듯이 사서 모으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빨리 올라가거든요. 한번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때 못 사고 기다리다가 야, 또 떨어지겠지 하다가 그러면 두 번 점프해버리면요. 이게 막 그냥 15%, 20%, 30%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싼 가격에 못 사가지고 이게 야, 이거 또 비싼데 이러면서 그 타임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그게 반복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국 주식을 투자해본 사람들은요. 이걸 다 알아요. 근데 꼭 이럴 때만 바퀴벌레들 등장해서 이제 막, 이 뭐 차트 분석 보니까 이제 100달러까지 떨어진다, 160달러, 150달러 떨어진다. 또 옛날하고 재탕, 삼탕입니다. 또 반복이에요. 104달러, 103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막 차트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8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좀 더 심해지면 50달러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 누구죠? 공매도 중에 우리 해산물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도 요즘 다루질 않으니까 이름도 생각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러니까 고등어죠. 고등어. 한국의 문어고요. 그러니까 문어, 고등어가 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거는 인생에 주어지는 역대급 기회라는 거를 대나이브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지금 이 설베이를 해봤대요. 보통 기관들은 돈을 써가지고 또 설베이 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설베이냐? 최근에 계속 언론에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이 머스크가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테슬라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안 사려고 한다. 이런 막 분석 나오잖아요. 그 메이저 언론들이 계속 떠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한국 언론들도 카피해서 지금 번역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나가고 있는데, 자, 근데 설베이를 직접 돌려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Less than 5% of Tesla owners. 자, 그러니까 테슬라 소유주 중에 5%가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도 안 되는 미미한 숫자가 will think twice from a brand perspective because of Musk. 자, 지금 테슬라 소유주 중에
머스크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더 이상 나 테슬라 사기 싫어. 이러면서 떠나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5%가 채 안 된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거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치적인 내가 입장이 달라서 나는 이거 안 사. 이렇게 하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요. 그건요, 정말 그 극단적인 사람들 있죠. 뭐 극우랄지 극좌랄지 완전 거기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이쪽 사람 이건 안 사.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다른 기업들도 보더라도요. 옛날 그 오라클이 있어요. 오라클이 그때도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오라클 회장이 우리 그 트럼프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빅테크들은 전부 다 뭐 바이든 지지한다, 민주당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라클이 트럼프 지지한다고 했을 때요. 오라클의 뭐 매출이 줄었냐?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미미하다고요. 괜히 언론들이 시기 질투나고 머스크가 싫고 트럼프가 싫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에 막 자꾸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져서 보다 보면 부정적인 것만 자꾸 찾잖아요. 그런 소식 때문에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함몰돼 버리면요. 투자 못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막 스토리가 막 쓰여지잖아요. 과거에 내가 테슬라 투자할 때 그 테슬라에 대한 미래,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기억해 본다면요. 지금 그런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립니다. 자,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또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머스크가 도지에 너무 많이 심취해서 테슬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냐? 테슬라 회사에 뭔가 신경을 쓰고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게 더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더 많이 챙기고 현재 더 많이 지금 현재 이 회사를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 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매일 아침 체크하고 계속해서 주고받고 결정도 다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도지에 무슨 110%나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머스크가 다 했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행사 때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조인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계속해서 테슬라에 집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의 계획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없고요. 정말 예상하는 대로 이제 6월 달에 자율주행 나오고 또 어떤 규제가 좀 풀리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요. 지금 테슬라가 좋을 것밖에 없어요. 어제 2부 영상에도 1부인가요? 제가 그 데나임스의 분석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과 같이 보시면요. 어저께 분석에서도 이 데나임스의 전체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또 나와서 이제 이런 관점들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겁먹고 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유럽에서 이제 드디어 모델 Y가 딜리버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사진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 테슬라 독일 공장이거든요. New Model Y delivery officially started in Europe starting today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배달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델 Y가요. 자, 여러분 이 베를린 공장은요, 사실은 모델 Y 중심으로 다 이렇게 이 딜리버리 하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일이 최근에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40% 이상 떨어졌다. 중국보다 더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나온 거 보니까 독일에서는 70% 가까이 줄었다 그러잖아요. 뭐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렇게 줄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판매되고 있는 그 흐름은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결국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모델 Y가 이제야 이제 딜리버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백기는 결국 빨리 이제 재고 처리해야 되지만 이미 이제 인벤토리에 숫자가 적은 거예요. 구 모델 Y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 이제야 이제 유럽도 정상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막 숫자가 떨어진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게 되면요. 투자를 못 하겠죠. 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면요. 본질적인 문제가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너무 고마운 거죠. 이렇게 무지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매크로에 어울려가지고 더 테슬라가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정말 그 제너레이셔널 오퍼튜니티인 거죠. 앞에서 데나이브스 얘기한 것처럼요. 정말 이거는 이 셀러프가 기회라는 거죠. 줍줍 기회고 인생에 올까 말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이 막 같이 트럼프 시대와 맞물려가 갑자기 터진다?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를 가지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자꾸 테슬라의 본질을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 겁먹을 필요 없어요. 다시 분명히 봄날이 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 쪽에서 공개한 영상이 나왔는데요. 세미트럭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는 거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기가 네바다입니다. 네바다 공장 아시죠? 자, 네바다, 이제 캘리포니아 저 위쪽에서 경계선에 있거든요.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북부 쪽인데, 자, 거기서 현재 세미트럭 공장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오른쪽 아래쪽에 사진 보세요. 이게 이제 세미트럭 공장이거든요. 거의 지금 벽도 다 만들어졌고요. 지난번에 지붕 뭐 우리 뼈다귀 붙어 있는 것부터 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근데 이렇게 다 올라와서요. 공장이 이제 거의 지금 그 이 완성 단계에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첫 번째로 내부가 공개됐고 내부 안에 세미트럭이 일단 실험용으로 소위 그 파일럿으로 생산되어진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내부에 이제 지나가는 걸 영상을 촬영했는데 정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했지만 First look inside Tesla brand new upcoming semi-truck factory in Nevada라고 합니다. 네바다 공장 내부를 직접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생산해서 이제 배터리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nitial production starts later this year라고 합니다. 자, 올해 후반기, 하반기 되면요. 이제 그 초기 물량이 생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주 좋죠. 이거 정말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게 이제 그 초기 물량 생산이 되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게임 체인징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 체인저 맞아요. 세미트럭은요. 이미 주문도 많이 밀려 있고 사이버 트럭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질 때 더 보편적으로 만들어졌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이 사이버 트럭이 그 기존의 어떤 그 보통의 그 픽업 트럭처럼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의 그 어떤 시차가 있는 거지만 근데 세미 트럭은요 그냥 바로바로 이제 그 공장이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너도 나도 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체인징 되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참 재미난 게요. 올 하반기에 완공돼서 이제 이니셜 프로덕트 파일럿 생산품 내놓겠죠. 그러고 나면 내년부터 대량 생산 들어가는데 정말 재미나게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LG에서 애리조나 공장에서 4680 배터리를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대량 생산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그 LG 공장에서도 그 이니셜 프로덕트 하겠죠. 파일럿으로 생산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너가 테스트해 보겠죠. 이 세미 트럭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게 괜찮다? 이러면 내년부터는 양쪽이 같이 이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에서 대량 생산 찍어내면은 그거를 팩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사이버 트럭에다가, 이 세미 트럭에다 집어넣겠죠. 그 남는 거는 사이버 트럭 들어갈 거고요. 그 지금 모든 게 조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이버 트럭이 보십시오. 공장 안에서 쫙 달려나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있었는데 저렇게 달려가서 공장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되어진 것들이 그냥 쭉쭉 찍어가지고 계속 뽑아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미트럭은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요 어간은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 테슬라 장기 투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겠지만 혹시나 또 여러분들 중에 마음 흔들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요 기다리면 봄날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하시면서 잘 바이어놀드 하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 또 이제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 철학을 함께 가져와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종교스였습니다.